내용들을 좀 배울 건데요. 지수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거듭제곱을 알고 있잖아. 똑같은 놈을 거듭해서 곱하는 거 거듭제곱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a를 n번 곱했다라고 치면 a의 n승이라고 표현해요. a의 n제곱 잘 안 보이죠? a의 n제곱이라고 씁니다. a의 n제곱이라고 읽는데, 여기 있는 요 n 값을 우리는 지수라고 얘기하고요. 밑에 들어가는 거듭해서 곱하는 놈 있죠? 요 놈을 밑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알겠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요 지수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배울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지수 법칙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을 그대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 하면 a의 m뿔 n승 되는 거고요. 그죠? 이거 아시죠? a의 m승, a의 m뿔 n승 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가 a의 m승 나누기 a의 n승 되는 거야. 그럼 나눗셈이니까 n승을 분모로 내리겠지. 그렇게 해서 똑같이 약분을 하는 계산을 할 건데, 만약에 m 값이 더 크다면 a의 m마 n승 쓰면 되고요. m 값이랑 n 값이랑 같다면 같은 거니까 약분 다 돼서 남아있는 거 1밖에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n 값이 더 클 수도 있어. 그러면 a의 n마 m승 분의 1로 쓴다고. 이건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 한 가지 좀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a의 5승 나누기 a의 7승이라고 해봐. 그럼 요거는 a의 2승분의 1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분모에 a가 7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맞죠? 근데 요건데, 우리가 뒤에 거가 크면은 오히려 거꾸로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뺄 거야. 이런 식으로 외우지 말고 그냥 머릿속으로 간단하게 그냥 무조건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라고 쓰는 걸로 알아둡시다. 그러면 5 빼기 7이니까 어떻게 돼? a의 마이너스 2승이라는 게 되죠. 그럼 a의 마이너스 2승이라는 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본 적은 없어. 배워본 적은 없지만 마이너스 2승을 이제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어쨌든 오늘 뒤에 거를 배우면 지수의 확장이라는 걸 하니까 지수가 여러 가지 숫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수만 된다라고 알고 있잖아. 근데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여도 되고요, 유리수여도 돼요.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울 건데, 일단 요 마이너스 2승을 우리가 어떻게 인지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a의 제곱이라는 것은 a 곱하기 a죠. a의 세제곱이라는 건 여기에 a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죠. a 곱하기 a 곱하기 a. 맞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a가 4승이 되면 지수가 하나 늘어났죠. 그럼 a가 하나 곱하기로 더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근데 우리가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 3승에서 2승으로 바뀐다는 게 뭐야? a가 3개 있는데 a가 2개로 바뀌려면 나누기 a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즉 a가 하나 사라지는 거죠. 나누기 a가 되는 거죠. 그럼 a의 1승이라는 것은 a 하나만 남을 거야. 그럼 a의 빵승은 뭐가 될까요? 나누기 a를 해봐. a 나누기 a 하면 뭐 돼요? 1 되죠? 그래서 모든 수의 빵승은 1이야. 0을 제외한 모든 수의 빵승. 0의 0승은 없어요. 알겠죠? 이건 의견이 분분한데 뭐 0이다 1이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분분한데 이런 건 존재할 수 없어. 0의 0승은 없어. 즉 0을 제외한 모든 수의 0승은 1이다. 오케이? 됐죠? 그 다음 여기서 지수가 하나 줄어들어 봐. 그럼 a의 마이너스 1승을 쓸 거야. 얘는 뭘로 쓰면 될까? a분의 1로 쓰면 되겠죠. a의 마이너스 2승은 a 제곱분의 1 되겠죠. 그러면 지수가 음수인 것은 양수로 바꿔서 분모로 내려가는 형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 알겠죠? 이거 괜찮니? 이해되니?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식은 a m승 전체의 n제곱 돼 있는 거야. 그럼 이거 a의 mn승 쓰면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네 번째 공식은 뭐냐면 우리가 거듭제곱하는 놈이 2개 이상인 경우예요. 그럴 때는 각각 n승 해주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x의 3승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2도 3승하고요. x도 3승해서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라는 거야. 괜찮아요? 이해되시죠? 됐죠? 그럼 마이너스 5의 4승은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도 4번 곱하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5의 4승하면 625 이렇게 되는 거겠죠? 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의 4승은 5의 4승과 같다라는 것도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양수하고 음수인데 음수의 짝수 거듭제곱은 음수를 무시해도 된다. 숫자만 보면 된다라고 우리가 이미 배운 거고, 자 분수되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분수되어 있는 경우도 n승, n승 따로따로 분배해 주시면 돼요. 알고 있는 거죠? 그럼 넘어가도 되겠죠? 괜찮죠?
자, 이러한 지수 법칙들을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배웠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는 거듭 제곱근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거듭 제곱근이라는 걸 배울 건데, 거듭 제곱근이라는 건 무엇이냐? 요 거듭이라는 말 빼놓고 그냥 제곱근 생각을 한번 해보실래요? 제곱근 배웠죠? 제곱근 기억나세요? 제곱근이 무엇이었죠? 루트. 우리가 흔하게 루트라고 생각을 하잖아. 이게 뭐냐면 내용을 잠깐만 되짚어보면 이거야. 자, 예를 들어서 4의 제곱근이다 라고 물어봤어요. 9라고 합시다. 9의 제곱근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얼마예요? 3하고 마3이죠. 그죠? 근데 이 3하고 마3을 구하는 과정이 뭔지 혹시 알아요? 자, 얘를 구하는 과정은 이거야. 9의 제곱근을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데 못 구해. 못 구하니까 9의 제곱근을 x라고 잡을게요. 그렇다면 x를 제곱하면 9가 되는 수라는 거예요. 즉 제곱해서 9가 되는 수를 우리가 찾는 게 제곱근인 거야. 그럼 요 2차 방정식을 풀어주는 거죠. 그럼 9를 넘겨요. x제곱 마이너스 9는 0이고요. 인수분해가 x뿔 3, x마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마3이라는 여기서 3이라는 제곱근 두 개가 나온 거죠. 즉 방정식의 해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2차 방정식의 해가 몇 개예요? 두 개죠. 그렇기 때문에 제곱근은 몇 개다? 두 개다. 근데 항상 두 개가 되는 게 아니야. 중근인 경우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0의 제곱근을 물어볼 거예요. 0의 제곱근은 얼마예요? 0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중근이기 때문에 그래. x제곱이 0이다라는 걸 풀면 0이라는 거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의 제곱근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어요. x제곱은 마사죠? 그죠? 예, 그럼 x는 뿔마 2i가 나와요. 알고 있죠? 우리 고1 때 올라와서 허수 배웠으니까 이런 것들 했잖아. 그래서 제곱근은 기본적으로 몇 개예요? 두 개예요. 근데 양수의 제곱근은 두 개가 나와요. 근데 0의 제곱근은 한 개예요. 근데 음수의 제곱근은 몇 개예요? 두 개긴 한데 성격이 조금 다르죠. 여기까지는 실수지만 여기서부터 뭐가 돼버렸어? 허수가 돼버렸죠. 알겠습니까? 요게 제곱근이었었어요. 알겠죠? 근데 우리가 제곱근을 못 구하는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5의 제곱근 물어볼게요. 5의 제곱근 얼마예요? 어떤 수를 제곱해야지 5가 되지? 모르죠? 2점 머시기인 건 알겠죠? 3은 안 넘어갈 거 아니야. 2점 머시기인데 우리가 걔를 쓰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쓰기로 했어? 양수인 놈 하나 있을 거고 음수인 놈 하나 있을 건데, 그죠? 이 양수인 놈을 플러스 루트 5로 쓰기로 했고요. 마이너스 루트 5로 쓰기로 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구하지 못하니까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한 것 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알겠어요? 됐죠? 자, 요게 제곱근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볼 게 이제 뭐냐면 세제곱근이야. 세제곱근을 보려고 해요. 손이 얼어가지고 잠깐만. 글씨가 안 써진다. 자, 세제곱근인데 세제곱근의 의미는 무엇일까? 제곱근은요, 똑같은 놈을 두 번 곱해야지 그 수가 되는 수라는 의미였었어. 그 세제곱근은 뭐야? 3이잖아. 똑같은 놈을 세 번 곱해야지 그 수가 되는 수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9의 제곱근 구했는데 9의 제곱근이 3하고 3이었잖아. 이 3 두 개를 곱해야지 9가 나왔잖아요. 또는 마3하고 마3을 두 개를 곱해야지 9가 나온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러한 존재 3과 마3은 우리가 제곱근이라고 얘기한 거잖아. 세제곱근이라는 건 뭐냐면 똑같은 수를 세 번을 곱해야지 그 수가 되는 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8의 세제곱근은 뭘까요? 어떤 수를 세 번 곱해야지 8이 되죠? 그래요. 2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숫자 계산을 많이 했었으니까. 2예요. 마 2는 될까요? 안 되죠. 마 2의 세제곱은 마 8이에요. 그죠? 이해되시죠? 홀수 제곱근이기 때문에 부호가 그대로 따라가. 오케이? 이해해? 그렇기 때문에 2라는 거, 세제곱근 2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었어. 됐니? 근데 세제곱근을 구하는 과정을 생각을 한번 해볼게. 8의 세제곱근. 우리가 2라는 건 알지만 2 하나만 있을까?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모르니까 얘를 x라고 잡을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요거가 어떻게 돼요? x란 놈을 세제곱을 하면 8이 돼야 되죠? 그럼 몇 차 방정식이죠? 이 3차 방정식을 우리가 풀어줘야 돼. 이거 풀 수 있어요? 예, 요거 인수분해 가능하거든요. x 세제곱 마이너스 8은 0이라고 해서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 여기다 한번 해볼게. 아, 이거 지우고 갑시다. x 세제곱은 0이다. x 세제곱 마이너스 8은 0이다 라는 거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쭉 읊어봐요. 까먹었죠? 거의 대부분 애들이 그래요. 자, 그래서 공식 한번 읽고 갈게.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이야. 오케이? a 마 b 쓰시고요. 그 다음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쓰는 거야. 그리고 또 나오니까 이것도 공식 외웁시다. x 세제곱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인수분해 a 풀 b 그 다음에 a제곱 ab b제곱 나오는데 얘는 달라지는 게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야. 그럼 이거 외울 수 있겠죠? 아, 외웠었죠? 예, 다시 한번 기억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x가 2가 각각 a하고 b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인수분해를 그대로 해주면 x마 2에다가 x의 제곱 그 다음 2 하나 x 하나 곱한 거 플러스 2x 그 다음 x하고 2의 제곱 플러스 4 쓰시면 돼요. 는 0이야. 됐니?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x의 값을 우리는 세제곱근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맞죠? 그럼 여기서 얼마 나와요? 2 나오죠? 여기서 뭐 나와요?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라고 하는 허수 두 개가 나와요. 됐습니까? 즉 세제곱근은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야. 알겠니? 세제곱근 3개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실수라는 2라는 값은 아까 구했었던 거고요. 근데 숨어있던 요 두 개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어떻게? 직접 방정식을 세워서 방정식을 풀어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해되시죠? 자, 근데 우리가 세제곱근을 구할 건데 잘 봐. 요번엔 8의 세제곱근이 아니라 7의 세제곱근 한번 구해볼까요?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해요? 왜냐면 봐봐. 이 방정식 풀어야 되잖아. 이꼴 7인데 7 넘어왔으니까, 그죠?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죠? 근데 못하지만 상식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세제곱해서 7 되는 수가 1점 뭐시기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존재하는 실수로서. 그지? 그지? 걔는 있을 거야. 그리고 걔 말고 허수가 또 2개가 있을 건데 그걸 쓰기가 힘들어. 그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실수인 거 하나 있고요. 허수인 거 2개 있는데 자, 얘는 표현하지 않기로 할게요. 얘는 모르겠지만 실수인 놈은 우리가 좀 써주고 싶다 이 얘기야. 이 실수인 놈은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을까? 기호를 이용해서 쓸 거야. 역시 루트 기호를 사용을 해요. 근데 앞으로 루트라고 읽지 않아요. 제곱근이라고 읽을 거야. 근데 여기 앞에 3을 붙여서 세제곱근이라고 읽을 거야. 뭐라고? 세제곱근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세제곱근 7 쓰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허수인 것은 표현하지 않아요. 표현 못해요. 구하기 힘들어요. 알겠죠? 그래서 실수인 것은 요놈이라고 볼 수 있고 허수인 것은 구하기 힘들다. 그냥 2개가 존재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제곱근은 기본적으로 실수인 거 몇 개? 1개. 허수인 거 몇 개? 2개.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세제곱근은 졸려봤어? 괜찮아? 고개가 아파? 화면을 좀 내려줄까? 내릴 수 있어요? 이따가 2번째 영상 촬영할 때 조금 내려줄게. 그래서 실수인 거 하나 나오고요. 허수인 거가 2개 나오지만 숫자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허수인 거 쓰기가 힘들어. 얘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하잖아. 그러니까 쓰기가 편한 거고요. 알겠죠? 괜찮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세제곱근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 세제곱근을 조금 더 알아볼게요. 세제곱근을 조금 더 알아볼 건데, 아까는 8의 세제곱근 했지만 이번에 음수의 세제곱근, 0의 세제곱근 한번 해볼게요. 0의 세제곱근은 어떻게 될까요? x 세제곱이 0이다 라는 걸 푸는 거니까 0 하나밖에 없겠죠. 허수인 거 있어요? 없어요. 실수인 거 하나로 끝나요. 허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무조건 제곱근은 2개다? 아니지.
하나가 나올 때도 있잖아. 실수인 거 0 하나만 나올 때도 있잖아. 그래서 0의 제곱근만 조금, 0의 세제곱근, 0의 네제곱근, 0의 세제곱근 이런 것들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 것들은 뭐 실수인 거 하나, 허수인 거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근데 얘는 0의 세제곱근이니까 0인 거 실수인 거 하나밖에 없고요. 그 다음 요번에 음수의 세제곱근 한번 가볼게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x 세제곱이 마팔 되는 거죠? 그럼 x 세제곱 플러스 8은 0이죠? 그럼 인수분해하면 x 뿔 2에다가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를 쓸 거야. 그럼 여기서 마 2라는 실수인 세제곱근 하나 구했고요. 그 다음 허수인 세제곱근 두 개가 1뿔마 루트 3i가 될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실수의 세제곱근은 그 실수가 양수냐 음수냐 0이냐에 상관없이 실수인 게 무조건 하나 나와요. 알겠습니까? 무조건 하나 나온다. 알겠죠? 됐죠? 그리고 0을 제외한 양수와 음수의 세제곱근은 허수인 것은 두 개가 있어요. 0일 때는요 허수인 거 없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세제곱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요거 한번 알아볼게요. 마이너스 7의 세제곱근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7의 세제곱근은 실수인 거 하나 있고요. 허수인 거 두 개 있죠. 헐? 허수인 거 두 개 있죠. 근데 허수인 거 두 개는 우리가 구하지 못해요. 그냥 얼마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죠? 누군가 있을 거야 정도만 판단하시면 된다고. 쓰기가 힘들어요. 알겠죠? 하지만 실수인 거 누구라고 쓰시면 돼? 세제곱근 마이너스 7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거 허수 아니에요?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갔는데 허수 아니에요? 세제곱근일 때는 음수 들어가도 허수가 아니야. 제곱근일 때는 이건 허수지. 루트 7i니까. 그지? 근데 세제곱근일 때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도 허수가 아니다라는 거야. 알겠어? 괜찮냐? 이해되냐? 네. 자, 근데 아까 세제곱근 7 구한 거 있죠? 그놈의 마이너스 달아준 거랑 얘랑 똑같아요. 이해돼요? 그잖아. 뿔마만 바뀐 거잖아. 숫자값 1점 뭐시기 그놈은 똑같을 거 아니야. 똑같이 3번 곱해서 7 되는 거니까. 그지? 이해돼요? 마 7이든 7이든 어쨌든 숫자값은 7로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구한 7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놈에다가 마이너스 달아준 거랑 얘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즉 세제곱근은 마이너스가 안에 있던 게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고 또는 바깥에 있던 게 안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 괜찮아요? 이해되시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제곱근을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네제곱근 볼 거야. 네제곱근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5제곱근, 6제곱근, 7제곱근 다 보고 싶지만 볼 필요는 없어요. 대표적으로 유명한 놈들이 제곱근, 세제곱근, 네제곱근 정도야. 알겠니? 걔네들을 보고 나서 그 다음 특징을 파악한 다음에 나머지를 쭉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따 보시면 알아요. 자, 네제곱근은요. 자, 누구로 할까요? 81로 할까요? 81이 네제곱근 볼게요. 81의 네제곱근 x라고 잡을게. 4개가 있어. 네제곱근이니까. 왜? x 4승이 81이다 라는 4차 방정식을 풀 거니까 근이 4개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요거를 풀어주시면 어떻게 돼요? 인수분해 가능하죠? 네.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x뿔 3, x마 3, x제곱뿔 9. 그죠? 그럼 여기서 얼마 나와요? 마 3 나오고요. 뿔 3 나오고요. 그 다음 여기서 뿔마 3i가 나와요. 실수인 게 2개가 있고요. 허수인 것은 2개가 있어요. 됐습니까? 이해되세요? 반면에 0의 네제곱근은 실수인 거 0 하나로 끝나요. 허수인 거 없어요. 알겠죠? 네. 자, 음수의 네제곱근 가볼게요. 마이너스 81의 네제곱근. 자, x 4제곱이 마이너스 81 되는 건데 이러한 실수가 있을까? 실수 중에서 4제곱하면 마 81 되는 거 있어요? 잘 생각을 해봐. 니네가 알고 있는 실수는 양수이거나 0이거나 음수인데 똑같은 놈을 4번 곱했어. 그래서 음수가 되는 게 있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실수인 거 없어요. 이해돼요?
허수인 것만 4개 있어요. 그 4개를 너보고 구하라고 시키진 않아요. 알겠습니까? 숫자가 80이로 깔끔한데요? 그래도 안 시켜요. 알겠죠? 왜 그런지 볼게요. 자, x 4제곱 플러스 81은 0이다 이 얘기야. 그럼 이거를 인수분해해서 어쨌든 풀 수밖에 없어. 어떻게 풀어? x제곱 플러스 9i야. x제곱 마이너스 9i야. 그럼 이거 근해 공식으로 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루트 안에 i가 들어가 버려요. 그럼 우리가 고등 과정에서 볼 수 없는 숫자가 돼버려. 그러니까 이걸 너한테 구하라고 시키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실수인 거 없고요. 알겠죠? 됐어요? 그렇다면 자, 내제곱근을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자. 내제곱근은 양수의 내제곱근이냐 0의 내제곱근이냐 음수의 내제곱근이냐가 다 달라. 양수의 내제곱근은 2개야. 0의 내제곱근은 하나야. 그지? 음수의 내제곱근은 없어. 뭐가? 실수인 게. 오케이? 자, 내제곱근 4개 중에서 자, 양수의 내제곱근 4개 중에서 실수인 건 2개야. 허수인 건 2개예요. 실수 2개, 허수 2개야. 근데 0에는 실수인 거 하나만 있고 허수인 거 없어요. 음수의 내제곱근은 실수인 거 없고요. 허수만 4개 나와요. 그리고 걔를 구하라고도 시키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네. 자, 그러면 요런 거 한번 살펴볼게. 10의 내제곱근 볼게요. 10의 내제곱근 몇 개일까요? 4개예요. 10이 양수이기 때문에 실수인 거 2개 있고요. 허수인 게 2개 있을 거야. 근데 실수인 거 2개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 허수인 거 2개도 못 구해요. 이거 구하라고 시키지 않아요. 근데 실수인 거 2개는 숫자로는 표현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기호로 표현하면 돼. 4제곱근 10. 그리고 마이너스 4제곱근 10. 양수인 거 하나, 음수인 거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양수인 것을 4제곱근 10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음수인 것을 마이너스 4제곱근 10이라고 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정리를 한번 해놓은 게. 자, 실수 A의 n제곱근 중에서 뭐라고요? 실수인 것의 개수. 실수인 것만 개수를 보자 이 얘기예요. 실수인 것만. 자, 그래서 좀 쉬운 홀수 거듭제곱근부터 볼게요. 세제곱근, 네제곱근, 그죠? n제곱근이니까 n이 홀수면 세제곱근, 다섯제곱근 이런 거죠? 자, 홀수일 때는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한 개 존재해요. 뭐라고 쓰시면 돼요? n제곱근 a라고 쓰시면 돼요. 자, 8의 세제곱근은 세제곱근 8. 그죠? 9의 세제곱근은 세제곱근 9 쓰시면 돼요. 실수인 것만. 허수인 거 2개는 우리가 쓸 수 없어요. 알겠죠? 구할 수 있을 때는 구하지만 구할 수 없을 때는 그냥 과감하게 못 구한다 라고 쓰시면 돼요. 하지만 허수인 게 2개가 있을 거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돼. 알겠니? 됐죠? 그 다음 좀 복잡한 짝수 제곱근이야. 짝수 제곱근은 양수의 내제곱근을 구할 거냐 0의 내제곱근 구할 거냐 음수의 내제곱근 구할 거냐가 상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양수일 때는 플러스 n제곱근 a 마이너스 n제곱근 a라고 하는 거 실수인 거 2개가 존재해요. 허수인 거 2개 더 있지만 구하진 않아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자, 0의 내제곱근은 0인 거 하나밖에 없고요. 그죠? 음수의 내제곱근은 실수인 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2개, 1개, 빵개라는 거야. 괜찮니? 네. 자, 이와 같은 성질로 5제곱근, 6제곱근도 한번 알아볼까요? 5제곱근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의 5제곱근 본다라고 해볼게요. 5제곱근. 몇 개 있어요? 5개 있어요. 오케이? 5개 있지만 5개가 있지만 실수인 것은 5제곱근 10 하나밖에 없고요. 허수인 거 4개가 있는 거예요. 이걸 너한테 구하라고 시키지 않는다고. 네. 알겠니?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10의 6제곱근 볼까요? 10의 6제곱근. 아이, 왜 이래? 손이 얼어가지고, 뇌가 얼었나? 6제곱근.
6제곱근 10이라고 쓰시면 돼요. 네. 또 마이너스 6제곱근 10이에요. 양수인 거 하나, 음수인 거 하나 두 개가 있어요. 실수인 것은요. 그 다음 허수인 거 몇 개 있어요? 4개 있어요. 이걸 너한테 구하라고 시키진 않는다고. 알겠어? 되니? 예, 요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놓은 표가 있는데 뭐 표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루트 계산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자, 봅시다. 자, n제곱근 a의 n승이야. n제곱근 a의 n승. 그럼 요거는 a를 쓰면 돼요. 졸지 마라. 자, n제곱근 a를 n제곱 해줬으니까 a로 돌아오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같은 제곱근, 세제곱근, 네제곱근, 같은 제곱근끼리는 루트 안의 숫자끼리 곱하고 써버리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증명 한번 해볼까요? 자, 봅시다. n제곱근 a를 x라고 잡고요. n제곱근 b를 y라고 잡아볼게. 오케이? 그렇다면 a는 x의 n승이죠. b는 y의 n승이죠. 맞아요? 이걸 좌변끼리 곱하고 우변끼리 곱해볼게. a, b는 x n승 y n승인 거죠. 그렇다면 a, b는 x, y 전체의 n승이잖아. 맞니? 그럼 따라서 x, y는 뭐예요? n제곱근 a, b죠. 여기 봐라.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x하고 y가 뭐였어요? n제곱근 a였었고 n제곱근 b였었죠. 그래서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는 n제곱근 ab를 합쳐주시면 돼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얘도 증명할 수 있고요. 얘도 증명할 수 있어요. 자, 요거는 그렇다 쳐요. n제곱근 a, n제곱근 b 나누게 돼 있는 거 하나 합쳐주면 된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n제곱근 a에 m승 돼 있어요. 전체 m승 돼 있죠? n제곱근 a에 m승 돼 있죠? 그럼 여기 있는 m승을 안에 있는 숫자로 집어넣어도 돼. a의 m승에 n제곱근으로 써도 돼. 오케이? 이해돼요? 괜찮죠? 그 다음에 자 5번 보세요. 5번 잘 봐. m제곱근에 n제곱근 a가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m제곱근 n제곱근 a야.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되느냐? m과 n을 곱하면 돼. 자, 예를 들어 볼게. 루트 세제곱근 4를 썼어. 이거 뭐라고 쓰면 돼? 6제곱근 4라고 쓰면 돼요. 왠지 알아요? 잘 봐요. 여기 2가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 오케이? 제곱근이잖아. 2제곱근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원래 2를 쓰는 게 정상이야. 근데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2를 생략하고 안 썼던 거야. 아무것도 안 써져 있으면 뭐라고요?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제곱근, 5제곱근 7이야. 이거 뭐라고 쓰면 돼? 15제곱근 7이라고 쓰면 돼요. 여기 있는 3과 5를 곱하는 거예요. 알겠죠? 됐어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자 6번 내용 볼게요. 6번 내용은 뭐냐? np제곱근 a의 np승이야. 그럼 여기 있는 숫자랑 여기 있는 숫자랑 똑같이 약분해버리면 된다 이 얘기야. 왜냐면 제곱근 되는 거고 요거는 거듭 제곱되는 거잖아. 성질이 반대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숫자 있으면 약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돼요?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얘네들을 계산만 잘하면 돼. 그래서 예로 나와 있는 문제들을 좀 살펴볼게요. 6번 문제만 볼게요. 자, 15제곱근 6에 10승 돼 있죠? 그죠? 자, 15하고 10을 똑같이 5로 나눌 수가 있어. 5로 나눠. 그럼 어떻게 돼? 앞에 건 세제곱근으로 바뀌고 이거는 6의 제곱으로 바뀌는 거야. 알겠냐? 괜찮냐? 자, 그 다음에 거듭제곱근의 대소비교 있는데요. 거듭제곱근 대소비교는 같은 거듭제곱근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루트 3과 세제곱근 4의 대소비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곱근 3이죠. 세제곱근 4죠. 같은 거듭제곱근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요놈이랑 요놈의 지수랑 똑같이 약분할 수 있다라 그랬잖아. 그럼 거꾸로 곱하기도 가능해요. 뭔 말이냐?
6제곱근 3의 제곱으로 써도 돼. 이 약분하면 다시 원래 걸, 6제곱근이네. 미쳤나봐. 6제곱근 맞죠? 3의 세제곱이죠. 미안해요. 다시 3, 3 약분하면 원래 걸로 돌아가잖아. 제곱근 3으로. 그지? 그럼 요거는 6제곱근 3의 세제곱으로 갈 수 있고요. 얘는요. 6제곱근 4의 제곱으로 갈 수 있죠. 맞아요? 이해돼요? 다시 이거 약분하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야? 됐니? 그래 놓고 자 3의 세제곱 계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죠? 27이죠? 얘는요? 16이죠? 그럼 누가 더 커요? 27이 더 크니까 얘가 더 크다라고 하시면 돼요. 같은 거듭제곱근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대수 비교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들을 좀 풀 건데 좀 쉬었다 풀까요? 좀 졸린 것 같네. 네, 좀만 쉬었다 합시다.